11월 4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6개월 이상 주식시장을 괴롭힌 금투세가 드디어 폐지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의 강한 탄력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8월달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또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되면서 지수가 크게 탄력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래대금 요 정도 8조 원이 안 되는 거래대금으로 2% 이상 상승이 나온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거래대금입니다. 역시나. 네, 오늘 금투세 폐지가 시장 개장 이후에 좀 빠르게 뉴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합쳐서 14조 원 정도면은 너무 좀 아쉬운 거래대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들이랑 전혀 다른 이 매매 동향을 보여줬다는 점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미국 대선이 하루 남았고, 그리고 전인대 상무위가 개막을 했는데 오늘 당장에는 뭐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는 이슈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미국 대선 이후에 결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밖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 지난 대선도 트럼프가 유리했다가 바이든이 이겼고, 그 지난 대선은 해리스가 유리했다가 힐러리가 유리했다가 트럼프가 이겼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게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도 충분히 주식시장은 늦는 게 아닙니다. 꼭 무조건 당일날 양방향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해줘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나 트럼프 테마주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결말을 기다려야 됩니다. 테마를 알고 샀는데 왜 그 테마의 결론이 내일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봐야죠. 네, 그 내일까지 볼 정도의 배짱이 없다면은 그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식을 당장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가져갔다? 대선까지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대선은 여러분들 당일날 바로 끝나지 않고 보통 이제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일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들, 그래서 내일 관련 테마주를 매수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매도하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거기에 따른 변동성을 약간 주의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나올지 몰라서 대선을 앞두고 내일 방향성 조금 잡히면은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해서 오늘 쉬어가고 있었는데, 금투세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은 좀 소외되었어요, 시장에서. 물론 뭐 단타로 들어갔다 한빛사이언스가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아쉽죠. 대형주들이 오늘 워낙에 많이 올랐는데, 정말 주식시장은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돌발 이슈가 늘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이슈는 좀 빠르게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금투세 이제 확실하게 좀 대표가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원들이 좀 추가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다음 대선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는 언제든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꼭 염두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인데 여러분들 코스피는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나왔고, 보시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삼성물산, 외국인 투자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팔았습니다. 지수가 1.83% 오른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은 보이시나요?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더 많이 샀어요. 오늘 소형주를 더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가.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들이 안 샀어요. 네, 외국인 투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겁니다. 좀 애매해요. 네, 오늘 외국인들 보시면은 매도세가 진행된 거지 매수 전환이 된 건 아니죠. 오늘 말 그대로 기관 금융투자가 쌍끌이로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업종을 살린 거지, 그래도 소형주에 대한 매수세만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들,
외국인 투자들이. 그걸 본다면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들을 매매 포지션을 변환시킬 만한 재료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운수장비, 금융업, 뭐 제조, 금융업, 네, 이런 종목들은 또 오늘 빠지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6%대 탄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임스당이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 HBM4 네, 3E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지난 HBM4를 내년까지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또 SK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또 좋게 받아치게 되면서 SK하이닉스가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차라리 SK하이닉스가 정말 시장을 주도하면서 다른 반도체를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완벽하게 지금 반비례,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져. 그런 것들은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지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결국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강하게 탄력이 나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뭐 1.38% 올라갔지만은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600 요 구간대가 완벽하게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2700을 넘어야 돼요. 2650, 2700을 넘어야지 반등이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550포인트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와 이게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크게 반등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심합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승 종목들 시가총액 여러분들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인데 좀 특징주가 느껴지는 게 없나요 여러분들? 시총 대비로 상승폭이 비슷하게 올라가죠. 패시브 자금들이 균일하게 전체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에게 균등으로 들어간 겁니다. 특정 업종들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시가총액 이게 거래 비중도 뚜렷하게 뭐 폭발하는 종목들이 없죠. 그냥 비슷하게 다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징주라든가 뭐 이게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도주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패시브 자금들이 만약에 깨질 경우, 지수가 한번 여기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지 못하고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이 그대로 나갑니다. 이 패시브 자금은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패시브 자금은 장기로 꾸준하게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올 때라든가 특정 포인트 구간대를 돌파할 때 그 업종의 패시브 자금들이 강하게 유입되는 거지, 이게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의 가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770포인트에서 맞고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760도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패시브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다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당장에 내가 막 지수가 뭐 기관들, 금융투자들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점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대금이 약하잖아요, 아직. 그래서 명확하게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에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ADR 지표상으로는 코스피는 과매도를 살짝 올라갔지만은 코스닥은 여전히 과매도입니다. 80포인트, 80%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지만은 올해 코스닥은 여러분들 과매수 구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단.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다시 한 번 더 100% 이상 치고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기에는 아직 명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요. 기술적인 반등. 개인들이 들어오거나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냥 기관 금융투자의 패시브 자금들이 대형주를 쓸어 담으면서 지수가 올랐지, 특징주라든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시장에서는 유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당장에 오늘 올라갔던 거 내일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안전하게 하자고 하겠어요, 지금. 네, 오늘 만약에 외인들이 막 3,000원씩 샀어, 코스피랑 코스닥에. 그러면은 저도 가자로 외쳤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들 정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무비자 정책 이슈 때문에 여행 투어 테마주들, 저비용 항공사 테마주들이 올라갔는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뭐 참 좋은 여행 노랑 풍선이
상한가를 갔지만은 거래대금이 50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액으로 상한가를 갔다는 점들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주들, 여러분들 이 테마주들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셨죠? 오징어 게임 테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로 다 합쳐지면은.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갔다는 점들 12월 26일날 개봉입니다. 관련 테마주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에서는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 올라갔는데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주식 두 개가 올라갔죠. 여러분 손도 대지 마세요. 이 주식들은 전환사채 작전주니까 손도 대지 마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지만은 제가 마감 시장에서 약간 초를 치는 발언을 했는데 대선까지 보고 하자고요. 대선까지 보고 하셔도 늦지 않고 우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 드리면서 마감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